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5일 대체 휴일이 하루 지나고 이번 주 첫 거래가 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국 시장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5%가 급락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2%대까지 이렇게 급락을 시켰는데 잠시 지난 간밤에 다우존스와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311, 2.1%, 14%의 하락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4,255포인트를 형성했고 반면에 다우존스는 0.94%, 323.54 하락을 이끌면서 종가는 지수는 34,000포인트에 이렇게 이르렀고 현재 오늘 대한민국의 고객예탁금은 68조 3,463억 원이었고 다만 신용잔고가 24조 1678억 원입니다. 전일에 비해서 2440억 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앞으로의 이 부분이 신용잔고 24조 원이 내관의 역할을 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잠시 많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7포인트가 하락, 1.89포인트 프로가 하락을 하면서 2962.17, 즉 3000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반면 2.83%의 하락을 보이면서 27.83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955.37포인트. 일단 1000선에서는 아주 멀리 내려온 그러한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6,210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투자가는 2,324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57포인트를 지수가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조 원을 팔았을지라도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은 1,091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도 1,374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졌죠. 이유인즉슨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그러한 부분 신용장고의 내관으로 역할을 했었지 기업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끌어올림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수급의 부조 언밸런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조정이 되었다. 그 근본적인 것은 저는 지수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레버리지 투자들의 한계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LB 그룹주들이 모여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은 그 미국 제약사의 머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그 알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7%대의 가격 조정이 보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8.41%의 가격 조정, 셀트리온 역시나 12%가 이렇게 또 현대바이오, 또 셀리드,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이현재 모두 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되겠고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당분간 이와 같은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한편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는 현재는 바닥권 과매도 영역에 위치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매수견지 주가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시황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언론사에서는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진은 여전히 상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현재 과매도 영역에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62포인트고 지나치게 과매도의 형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매가 잠잠해지게 되면 반등이 나올 소지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와 같은 모습이고요. 현재는 더욱더 깊은 모형이 개파락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부분은 2900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게 됐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잘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이 전저점을 무너진 개파락으로 나와서 역시 과매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머크사의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주로 인해서 급락이 이렇게 해서 알약으로 인한 그러한 수급 부재에 의한 이러한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등을 위한 수급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도 열려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투매나 우리 식구님들은 무리한 매매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목들 투매로 인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저점 공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직은 시장에 관망을 해야 될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HLB로 돌아와서 본다라면 HLB는 긴급 승인에 대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것이 나오게 되면 V자 반등에 다시 회복세를 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지난 이때 55,000원 이때부터는 어느 분께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완전한 매수 입장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나노코박스의 임상 3회의 최종 결과의 발표가 10월 10일 이후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업적인 환경도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 현재를 보게 되면 5일선에 여전히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죠. 아직은 하방 경직의 자리, 요 55,000원에서 나올성 싶었는데 이러한 머크서라든지 페이스북의 나스닥 급락에 따른 이렇게 수급에 급격하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 기업적인 차원은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HLB는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164.19% 165만 주가 나왔고, HLB 생명과 4.59% 186만 주의 거래량, 오늘은 G3BNT만 3.5%의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HLB 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모두 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다. G3BNT는 상당하게 여기에 거래량이 줄더니 누군가가 장악한 그러한 모습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네요. 현재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과매도형 61선 아래 정도라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HLB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 61선 아래에 괜찮는 거로 하지만 현재는 수급 부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들 해주시고요. HLB는 현재의 오늘 공매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매도도 역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34,197원, 54,000원 정도에서 이 정도만 나오고 그 이후에서는 관망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조금 더 오늘은 공격적으로 나왔네요. 85,900주라면 86,000주 정도, 평균가는 18,300원 정도, 주당 600원 정도를 수익을 낸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트리벤트도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63,000주가 이렇게 63,900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모습이네요. 굉장합니다. 오늘 장중에 HLB부터의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는 공매도도 나왔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174,132주 그리고 기관 투자가도 56,300주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 9만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투신에서 만주 매도, 기타 법인은 13,000주, 사모펀드에서도 조금 판 모습으로 되겠네요. 23,000주가 이렇게 매도한 모습. 따라서 외국인은 최근 39,000주를 판 모습이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차잔고가 줄면서 현재 외국인들은 장중에서 매수 위로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HLB와 함께 장내로 99,593주를 매수했고 금융투자 위주로 75,618주를 장내 쌍크리 매수를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코스닥이 하락장에서 HLB와 HLB 생명과학은 이렇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고 이제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급반등 V자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 HLB 생명과학만 의외로 8만주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고 HLB는 적은 수량의 공매도 그리고 장중 매수가 큰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위주로 개인들만 차익한 그러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HLB 제약 부분도 조금 더 수급 상황도 한번 볼까요? HLB 제약은 지속적으로 24,000주 그리고 2,800주 최근 수급이 HLB 제약 괜찮아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넥스트 사이언스네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28,000주 그리고 5,000주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지수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도 5.36% 26,500원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지나친 매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에는 모든 업황들이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 반대 매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투매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투매가 잠잠하게 되면 새로운 수급 저가 매수세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나올 소지는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흐르게 되면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그러한 공포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죠. 그러나 현금 거래하면서 잘 인내하시게 되면 지난해 가장 낮은 1440포인트 이땐 코로나의 시기 지난해 3월을 기억을 하신다라면 그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현재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인내하시면 그럼으로써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증시는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조금 인내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한번 오늘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전히 HLB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녹색선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모아져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요. 이렇게 모아져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쭉쭉쭉 기울기의 각도가 우하향으로 대략 45도의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곳에서 좀 담으셨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하는 괜찮겠다. 조금 소량이라면 그렇게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긴급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보통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하락 상승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반등 요런 모습으로 터닝을 하는 이렇게 하락 3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상승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죠. 횡보하는 것 소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거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어떠한 것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 이 V자 형태로서 반등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HLB에 있어서는 베트남에서의 긴급 승인권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물론 머크의 알약이 있겠지만 아직은 이 머크사의 약에 대해서는 반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신영증권 연구원의 리포트를 봤는데 거기서는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한 세트 가격이 700불, 우리들은 약 83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보니까 병용으로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따라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투여될 죄송합니다. 한정적으로 투여될 예정이고, 따라서 경제 재개를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의 신영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재 머크사의 약가가 상당히 비싸고, 현재 효과 면에서도 이렇게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하게 우선은 반응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위축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동조화가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이것을 보시다시피 대단히 급락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반대 매매라든지 조금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시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영상을 또 다루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여전히 우하향으로는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장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HLB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잘 견디어 주시리라 믿고, 빚투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 부족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게 되면 풀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아주 소량 적당하고 상당히 노련하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풀로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장이 나오면 버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HLB와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신용잔고가 대단히 다행스럽게 적어요. 그러나 동조화 현상, 다른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용이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다시피 HLB는 신용시장이 0.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조화가 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투매가 이어지게 되면은 HLB 역시 온전치 못하다. 이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힘든 상황인데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잘 지난해처럼 견뎌 주시기를 그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